도시 하천복원이란 건 결국 예산 낭비죠. 시민 참여란 건 홍보용 캠페인일 뿐이에요. 20년 경력의 독일 환경공학자 에바 클라인 박사의 확신이었습니다. 베를린 슈프레강 복원 프로젝트 실패 후 그녀는 더 이상 기적 같은 건 믿지 않았어요. 수백억 유로를 쏟아부었지만 물은 여전히 탁했고 물고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서울 청계천에 발을 디뎠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도심 한가운데 야생 수달이 물고기를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1급수 수질 3만 명의 자발적 시민 지킴이, 그리고 매일 새벽 수달을 위해 떡을 준비하는 70대 할머니. 에바는 혼란스러웠죠. 이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유럽은 실패했고 한국은 성공했는지, 지금 바로 그 놀라운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건강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어요. 베를린 연방환경부 회의실. 회색 벽과 회색 카펫, 그리고 회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한 공간이었죠. 창밖으론 11월에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흘러내릴 때마다 실내 형광등 불빛이 일그러졌어요. 헤르만 바우어 국장이 테이블 중앙에 사진 한 장을 던졌습니다. 딱 하고 소리가 났죠. 서울 청계천에서 찍었다는 사진이었어요. 수달 한 마리가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경엔 고층 빌딩들이 보였죠. 도심 한가운데서 야생 수달이 산다고 합니다. 에바 박사. 바우어 국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그는 항상 그랬습니다. 감정 없이 말하고 계산된 미소를 짓죠. 당신이 직접 가서 확인해 주세요.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정치적 쇼인지. 저는 사진을 집어들었죠. 손가락 끝으로 수달의 윤곽을 따라가 봤어요. 털이 젖어 있었습니다. 물에서 막 나온 모습이었죠. 국장님, 저는 사진을 테이블 위로 밀어냈습니다. 전 이미 알아요. 도시 하천복원이란 건 결국 예산 낭비죠. 시민 참여란 건 홍보용 캠페인일 뿐이에요. 슈프레강에서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우어 국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에바, 그래서 당신을 보내는 겁니다. 실패를 아는 사람이 성공을 분석해야 하니까요. 한국이 뭘 했는지, 기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세요. 우리가 놓친 변수를 찾아내야 합니다. 변수라뇨? 그들이 쓴 예산, 공법, 수질 관리 시스템. 그걸 분석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해요.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20해 동안 저는 유럽 곳곳의 하천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베를린 슈프레강 복원. 그 프로젝트의 실무 총괄이었죠. 수백억 유로를 쏟아부었습니다. 최고의 엔지니어를 투입했고 최신 정화 시스템을 설치했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어요. 물은 여전히 탁했습니다. 물고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시민들은 무관심했고 정치인들은 책임을 회피했죠. 프로젝트 종료 후 저는 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도시 하천 복원은 이상일 뿐, 현실에선 불가능하다. 그 이후 저는 더 이상 기적 같은 건 믿지 않게 됐어요. 자연은 시스템입니다. 입력과 출력, 변수와 상수로 이루어진 방정식이죠. 감정이나 정서 같은 건 과학이 아니에요. 에바, 바우어 국장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당신 말대로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한국이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럽이 아시아보다 뒤처질 순 없으니까요.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오만함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보였죠.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가서 확인하고 보고서 쓰세요. 기술 분석만 담으면 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사흘 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을 때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베를린보다 따뜻했습니다. 습기가 많았죠. 공항 밖으로 나오자 한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에바 박사님? 서울시 환경정책과 소속 장아린 씨였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검은색 코트에 회색 스카프를 두른 모습이었죠.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서울까지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진심 어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경계했습니다. 공무원의 미소는 대개 업무용이니까요. 차 안에서 장아린 씨는 청계천에 대해 설명했어요. 2000년대 초반 고가도로를 걷어내고 복원한 하천이에요. 지금은 수달 두 가족이 살고 있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키고 있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 거리는 깨끗했어요. 인도에 쓰레기가 거의 없었죠. 사람들은 분주했지만 어딘가 질서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모두가 멈췄어요. 아무도 무단횡단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노인이 인도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죠. 회색 점퍼를 입고 등이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서 뭔가를 집었어요. 담배꽁초였습니다. 공무원도 청소부도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던 할아버지였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그리고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조금 더 가자 또 다른 할머니가 보였어요.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 화단이 아니었어요. 그냥 길가 화단이었죠. 공공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페트병에 물을 담아 꽃 한 송이 한 송이에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있었어요. 장아린 씨가 제 시선을 따라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죠. 여기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 거리를 자기 집처럼 돌보시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왜요? 그냥요. 여기가 우리 동네니까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유럽에선 본 적 없는 광경이었죠. 베를린에선 공공장소는 정부의 책임이에요. 시민은 세금을 내고 정부가 관리하죠.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시민이 스스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차가 호텔 앞에 섰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모시러 올게요. 청계천은 새벽이 가장 아름답거든요. 장아린 씨는 명함을 건넸어요. 그리고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저는 호텔방에 들어가 짐을 풀었죠. 창밖으론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고층 빌딩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차들. 하지만 시끄럽지 않았어요. 질서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죠. 서울은 마치 무대 같아. 너무 완벽해. 진짜는 뒤에 숨어 있을 거야.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늘이 먹빛에서 회색빛으로 천천히 바뀌고 있었죠. 저는 옷을 챙겨 입고 로비로 내려갔어요. 장아린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손에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박사님, 잘 주무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했습니다. 설탕이 들어있었죠. 차를 타고 청계천으로 향했어요.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조깅하는 사람, 출근하는 사람, 신문 배달하는 사람. 청계천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회색과 주황이 섞인 색이었어요.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죠. 여기에요. 장아린 씨가 다리 위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난간에 손을 얹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맑았어요. 도심 한가운데인데도 물빛이 투명했죠. 바닥에 돌들이 보였습니다. 물풀도 보였어요. 겉모습은 좋네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용 수질 측정기를 꺼냈죠. 20년 경력의 환경공학자로서 눈으로 보는 것만으론 믿을 수 없었어요. 데이터가 필요했죠. 다리 아래로 내려가 물가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무릎에 이슬이 묻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측정기를 물속에 담그려는 순간이었어요. 물 아래서 뭔가 움직였습니다. 은빛 비늘이 반짝였어요. 물고기였습니다. 잉어인 것 같았죠. 그리고 그걸 쫓는 갈색 그림자. 저는 숨을 멈췄어요. 수달이었습니다. 몸 길이는 60cm쯤 되어 보였어요. 갈색 털, 짧은 다리, 긴 꼬리. 수달은 물속에서 재빠르게 헤엄쳤습니다. 잉어를 쫓았죠. 그리고 단번에 물었어요.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입에 잉어를 문 채 근처 바위 위로 올라왔죠. 젖은 털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추자 물방울이 반짝였어요. 수달은 바위 위에 앉아 잉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도심 중심부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자연스럽게 사냥을 한다고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출근길 시민 몇 명이 다리 위에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성, 운동복 차림의 여성 학생. 하지만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찍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내지도 않았죠. 그저 가만히 숨을 죽이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경외감이 어려 있었어요. 하지만 놀라움은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이미 여러 번 본 듯이. 장아린 씨가 제 옆에 쪼그려 앉으며 낮게 속삭였어요. 저 수달은 어미예요. 이름은 청이에요. 새끼 2마리가 근처에 있을 거예요. 개와 천이라고 불러요. 청계천에서 따온 거예요. 시민들이 지어준 이름이죠. 다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지켜보는 겁니다. 연출이야.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니면 수다를 미리 풀어놨거나. 장아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생이에요, 박사님. 진짜 야생수달이에요.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다시 측정기를 물에 담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디스플레이에 숫자가 떴습니다. 수질 등급 1급수. 용존 산소량 10mg 퍼 리터.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1mg 퍼 리터 미만. 알프스 계곡 수준이었어요. 기계 오류야. 저는 다시 측정했습니다. 같은 결과였어요. 3번째, 4번째 측정. 모두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본 도시 중 가장 자연에 가까운 수치였죠. 베를린도, 파리도, 런던도 이런 수질은 없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장아린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술이 아니에요, 박사님. 사람이에요. 수달은 잉어를 다 먹었어요. 입가를 핥고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물결이 일었죠. 그리고 고요해졌습니다. 그 순간 주변 시민들이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모두가 수달을 방해하지 않으려 움직였죠. 발소리를 죽이고 대화를 멈추고 그저 조용히 떠났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야. 뭔가 다른 걸 공유하고 있어. 공동체적 무언의 룰. 말하지 않아도 아는 약속. 베를린 슈프레강 복원 때 우리는 안내판을 세웠습니다. 물고기에게 먹이 주지 마세요.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애완동물 출입 금지. 하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았어요. 여기선 안내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지켰죠. 박사님. 장아린 씨가 말했어요. 커피 식었어요. 따뜻한 거 드실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잠시 혼자 있고 싶어요. 알겠어요. 저 위에서 기다릴게요. 장아린 씨는 다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물가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하늘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죠. 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측정기를 다시 봤어요.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진짜였어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로서, 이성적 인간으로서 이건 설명이 안 됐죠. 20년 동안 쌓아온 신념. 도시 하천 복원은 불가능하다. 그 신념이 금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는 거 아니야? 다음 날 저는 혼자 청계천으로 향했어요. 장아린 씨에게 통역 없이 관찰하고 싶다고 했죠. 그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새벽 6시.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 무렵이었어요. 거리는 조용했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죠. 청계천에 도착했을 때 다리 아래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한 노인이었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죠. 회색 털모자를 쓰고 남색 파카를 입고 계셨어요. 무릎 위엔 보온병과 도시락통이 놓여 있었고 작은 떡 조각들을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한국어라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그리고 다시 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물속에서 수달이 나타났죠. 어제 본 그 어미 수달, 청이었습니다. 수달은 할머니 근처에서 헤엄쳤어요. 도망가지 않았죠. 오히려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떡을 물가에 놓지 않았어요. 대신 물속에 작은 떡 부스러기를 뿌렸습니다. 물고기 모이처럼요. 잠시 후 작은 물고기들이 모여들었어요. 피라미 같았습니다. 은빛 비늘이 햇빛에 반짝였죠. 수달은 그 물고기들을 쫓아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이 수달이 저 노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서툰 손길로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번역 앱을 켰죠. 그리고 더듬더듬 영어로 말했어요. 매일 와요. 수달은 손녀 닮았어요. 손녀요? 저는 할머니 옆 벤치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캐나다 있어요. 멀어요. 못 봐요. 할머니의 눈가가 축축했어요. 주름진 손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손녀 12살이에요. 5년 못 봤어요. 아빠 따라갔어요. 외국 사람이에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죠. 어린 여자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밝은 미소였죠. 예뻐요. 그런데 못 봐요. 비행기값 비싸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떡은 수달 준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물고기 모이 주는 거예요. 수달이 잘 먹게요. 왜 그렇게 하세요? 외로워요. 그런데 여기 오면 혼자 아니에요. 수달 보면 손녀 생각나요. 건강하게 크는 거 보면 마음 편해요.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죠. 이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공학도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감정이었어요. 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를 그리워하며 수달에게 그 마음을 나눠주고 있었죠. 수달은 그 마음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윤복희예요. 저는 에바예요. 독일에서 왔어요. 독일? 멀어요. 왜 왔어요? 청계천 보러 왔어요. 수달 보러요. 윤복희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수달 예뻐요. 우리 손녀 닮았어요. 어떻게 매일 오세요? 걸어요. 30분 걸려요. 괜찮아요. 운동돼요. 추운데요. 괜찮아요. 수달 보면 따뜻해요. 수달이 다시 물 위로 올라왔죠. 입에 작은 물고기를 물고 있었습니다. 바위 위로 올라가 먹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눈이 마주쳤죠. 두려움도 경계도 없었어요. 그저 너도 여기 있구나 하는 인정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독일에서, 베를린에서 저는 자연을 데이터로만 봤습니다. 복원은 예산이고 성공은 수치였죠. 하지만 여기선 달랐어요. 복원은 관계였습니다. 성공은 신뢰였죠. 윤복희 할머니는 보온병 뚜껑을 열어 따뜻한 차를 따라주셨어요. 추워요. 마셔요. 대추차예요. 저는 종이컵을 받아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했어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오면 외로워요. 같이 있으니 좋아요. 할머니는 다시 물을 바라봤죠. 수달은 물고기를 다 먹고 털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앞발로 얼굴을 닦고 꼬리를 흔들었어요. 햇살이 수달의 젖은 털에 반사돼 반짝였습니다. 윤복희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 애는 착해요. 사람 안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쁜 짓 안 했으니까요. 저는 할머니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작은 체구. 하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어요. 할머니, 얼마나 오래 오셨어요? 3년이요. 수달 처음 온 날부터요. 그날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왔어요. 3년 동안 매일요? 아니요. 비 오면 못 와요. 눈 오면 못 와요. 아프면 못 와요. 그래도 일주일에 5번은 와요.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일주일에 5번. 3년. 약 780번. 그 시간 동안 이 할머니는 혼자 여기 와서 수달을 지켜봤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돈도 받지 않고.
그저 외롭지 않기 위해. 에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도 외로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여기 오세요. 혼자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흘렀어요. 슈프레강 복원 실패 이후 저는 혼자였습니다. 동료들은 떠났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죠. 실패한 프로젝트의 책임자라는 꼬리표가 붙었어요. 저는 고립됐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낯선 도시에서 이름도 모르던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죠. 혼자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우리 이제 친구예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하늘이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수달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죠. 윤복희 할머니는 도시락통을 열었습니다. 밥 먹었어요? 아니요. 먹어요. 김밥이에요. 제가 만들었어요. 저는 김밥 한 줄을 받아 먹었어요. 밥과 야채, 계란이 들어 있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많이 먹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물은 계속 흘렀고 새들은 계속 지저귀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뭘 놓쳤던 걸까? 20년 동안 나는 대체 뭘 본 거지? 기술만 봤습니다. 시스템만 봤죠. 숫자만 봤어요. 하지만 사람은 보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보지 않았죠. 관계는 보지 않았어요. 그게 실패의 이유였을까요? 오후, 장아린 씨는 저를 한 카페로 데려갔어요. 청계천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죠. 간판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검은색 문이 하나 있을 뿐이었어요. 여기에요. 장아린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고등학생, 의사, 택시기사, 주부, 직장인.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이었죠. 20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벽엔 청계천 지도가 붙어 있었고 수달 관찰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소개합니다. 독일에서 오신 에바 클라인 박사님이세요. 환경공학 전문가세요.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죠. 장아린 씨가 설명했어요. 여기는 청계천 시민지킴이 모임이에요. 공식 단체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3만 명 정도 돼요. 3만 명이라고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3만 명이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기준이에요.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은 5천 명 정도고요. 한 고등학생이 손을 들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윤이에요. 17살이고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이지윤 양은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학생이었습니다. 교복 위에 파란색 패딩을 입고 있었죠. 저는 수달 관찰 100일째예요. 매일 새벽 6시에 와서 사진 찍고 행동 패턴 기록하고 있어요. 이지윤 양은 두꺼운 노트를 꺼내 보여줬어요. 페이지마다 날짜와 시간, 수달의 행동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생물학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 옆에 앉은 남성이 말했죠. 저는 윤태준이라고 합니다. 46살 강남에서 내과 의원 운영하고 있어요. 윤태준 씨는 네이비 스웨터에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말끔한 인상이었죠. 저는 매일 출근 전에 수질 측정해요. 환자 진료하듯이요. 자연도 진료가 필요하니까요. 수질이 변하면 바로 이상 신호거든요. 윤태준 씨는 가방에서 수질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저와 같은 모델이었어요. 이거 제 돈 주고 샀어요. 150만 원 정도 했죠. 그런데 아깝지 않아요. 청계천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택시기사로 보이는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정성재입니다. 54이에요. 택시 운전 25년 차고요. 정성재 씨는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손이 거칠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죠. 저는 새벽에 청소해요. 쓰레기 줍고 낙서 지우고. 우리 딸이 노는 물이잖아요. 깨끗해야죠. 따님이 여기서 노나요? 네.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방학 때마다 여기 와서 물놀이해요. 물이 깨끗하니까 안심이에요. 정성재 씨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딸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정부에서 돈을 주나요? 아니면 시에서 지시를 하나요? 장아린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다들 자기 돈, 자기 시간 써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킨 적 없어요. 그럼 왜 하는 거죠? 이지훈 양이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지키고 싶으니까요. 이지훈 양은 노트를 넘기며 말했죠. 수달이 우리를 믿고 여기 사니까 우리도 수달을 지켜야죠. 그게 약속이잖아요. 윤태준 씨가 덧붙였어요. 수달한테 이름도 지어줬어요. 어미는 청이, 새끼 둘은 개와 천이에요. 청계천에서 따온 거예요. 왜 이름을 지어줬어요? 가족이니까요. 이름 없는 가족은 없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수달을 보호하는 게 아니었어요. 수달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정성재 씨가 규칙을 설명했죠. 우리끼리 약속이 있어요. 정성재 씨는 벽에 붙은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청계천 지킴이 약속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첫째, 수달 사진 찍어도 SNS에 올리지 않기. 둘째, 외부인한테 정확한 위치 알려주지 않기. 셋째, 밤에는 불빛 비추지 않기. 넷째, 먹이 절대 주지 않기. 다섯째, 큰 소리 내지 않기. 왜 사진을 올리지 않나요? 이지훈 양이 대답했어요.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럼 수달이 스트레스 받아요. 실제로 작년에 한 유튜버가 수달 영상 올렸는데 하루에 100명 넘게 몰렸어요. 그날 수달이 사흘 동안 안 나타났어요. 윤태준 씨가 말했죠. 우리는 수달이 편하게 사는 게 목표예요. 우리가 구경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달이 행복한 게 목적이에요.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베를린에선 복원 성공을 홍보하려고 온갖 미디어를 동원했어요. 사진 찍고 기사 쓰고 관광객 유치했죠.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여기선 정반대였어요. 조용히 묵묵히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장아린 씨가 커피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에바 박사님, 우리가 수달을 지킨 게 아니에요. 장아린 씨는 창밖 청계천을 바라봤습니다. 수달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지훈 양이 설명했습니다. 수달이 오기 전엔 청계천 그냥 지나쳤어요. 물 흐르는 곳이었죠. 그런데 수달이 온 뒤론 달라졌어요. 매일 와서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쓰레기도 보이고 수질도 신경 쓰이고 그래서 청소하게 됐어요. 윤태준 씨가 덧붙였죠. 저도 그래요. 원래 환경엔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수달 보고 나니까 물이 더러우면 수달이 아프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정성재 씨가 말했어요. 저는 딸 때문이에요. 딸이 수달 보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수달 보면서 딸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복을 지키고 싶었어요. 정성재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어갔죠.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수달이 여기 사는 건 우리가 착해서래요. 그 말 듣고 울컥했어요. 애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저도 계속 착해야겠다 싶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수달은 사람들을 연결했어요. 나이도 직업도 배경도 다른 사람들을 한 가지 목적으로 묶었죠. 수달을 지키자. 아니, 함께 살자. 장아린 씨가 말했어요. 박사님, 여기 오신 분들 모두 저마다 이유가 있어요. 외로움, 그리움, 책임감, 사랑. 수달은 그 모든 걸 받아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변했습니다. 이지훈 양이 노트를 넘기며 말했죠. 저는 이 기록을 언젠가 제 아이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말해주고 싶어요. 엄마가 지킨 청계천이라고. 너도 지켜야 한다고. 윤태준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환자들한테도 말해요. 청계천 가보세요. 수달 보세요. 약보다 나아요. 정성재 씨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택시 손님들한테 자랑해요. 우리 청계천에 수달 산다고. 다들 놀라요. 서울 한복판에 수달이라니. 그럼 저 뿌듯해요. 저는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들의 이야기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꾸밈도 과장도 없었어요.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당연한 삶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쓰려 했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죠. 하지만 한 글자도 쓸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기술 분석? 시스템 평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일어난 일은 공학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아래 청계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 수달이 자고 있을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지? 사흘째 되던 날 밤 헤르만 바우어 국장에게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이 울렸을 때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헤르만 바우어라는 이름이 떴죠. 저는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에바, 결과는 어때? 바우어 국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안녕하세요, 국장님. 안녕은 나중에 하고. 데이터는 확보했나? 조작 가능성은?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국장님, 데이터는 완벽해요. 완벽하다니? 수질은 1급수고 생태계는 안정적이에요. 야생수달 2가족이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럼 기술적 비결이 뭔가? 바우어 국장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였죠. 하수 처리 시스템, 수질 정화 장치. 뭘 썼지? 그것도 있긴 한데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뭐가 핵심이지? 시민입니다, 국장님.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코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민? 에바, 자네 감상적이 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에바. 바우어 국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시민 감성 따위는 학문이 아니야. 우리가 필요한 건 복제 가능한 기술이지 감정놀이가 아니라고. 하지만 국장님, 여기선 3만 명이 자발적으로. 3만 명이라고? 바우어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에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조직된 운동일 거야. 정부 주도로. 아니면 NGO 배후에 있겠지. 아니에요. 제가 직접 만나봤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등학생부터 의사, 택시 기사까지. 다들 자비로 자기 시간 써서 움직이고 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없군. 바우어 국장은 한숨을 쉬었죠. 에바, 자네 원래 그렇게 순진한 사람 아니었잖나. 슈프레강 실패 후엔 더 냉정해졌고. 자네가 말했잖아. 도시 하천 복원은 이상일 뿐이라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학회에서 동료들 앞에서. 도시 하천 복원은 불가능하다. 그게 제 신념이었죠. 국장님.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거 아닐까요? 뭘? 기술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 아닐까요? 사람의 마음, 관계, 공동체.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닐까요? 에바. 바우어 국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정신 차려. 우리는 과학자야. 감정은 변수로 통제할 수 없어. 데이터만이 진실이고 기술만이 해답이야. 하지만 일주일 안에 보고서 제출해. 기술적 분석만 담아. 하수 처리 용량, 수질 정화 시스템, 생태 복원 공법. 그것만 써. 시민 감성 같은 건 빼고. 국장님, 그건. 에바. 바우어 국장이 끊어 말했습니다. 자네가 복귀하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해. 슈프레강 프로젝트 재개할 거야. 자네한테 다시 기회 줄 수도 있어. 단, 쓸모있는 보고서를 가져와야 해.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불빛 아래 청계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 수달이 살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죠. 보고서를 쓰려 했습니다. 손을 키보드 위에 올렸어요. 하지만 타이핑할 수 없었습니다. 뭘 써야 할까요? 바우어 국장이 원하는 대로 기술만 쓸까요? 아니면 제가 본 진실을, 사람들을 쓸까요? 커피가 식었습니다.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시계는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하지? 20년간 쌓아온 신념인가? 아니면 사흘간 본 기적인가? 하지만 그건 기적이 아니었어요. 기적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죠.
바우어 국장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써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새벽 3시부터 청계천을 관찰하기로 했죠. 시민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움직이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잤어요. 새벽 2시 45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옷을 입었죠. 호텔 밖은 고요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청계천으로 향했어요. 새벽 3시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청계천 주변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성재 기사님이었습니다. 택시를 세워두고 손에 집게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계셨죠. 형광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막사님, 이 시간에 왜 나오셨어요? 정성재 기사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관찰하려고요. 기사님은요? 저요? 청소해요. 매일 새벽마다요. 왜요? 딸이 여기서 놀거든요. 깨끗해야죠. 정성재 기사님은 천천히 걸으며 쓰레기를 주웠어요. 담배꽁초, 비닐봉지, 음료수병. 하나하나 집어봉투에 넣었습니다. 손길이 익숙했어요. 매일 하는 일이라는 게 느껴졌죠. 아무도 안 보는데도 하시네요. 누가 보든 말든 해야 할 일은 해야죠. 정성재 기사님은 허리를 숙여 낙엽 사이에 숨은 쓰레기까지 집었어요. 택시 일은 안 하세요? 새벽 4시부터 할 거예요. 지금은 청소 시간이에요. 매일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주말엔 딸이랑 같이 와요. 저는 그를 따라 걸으며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정성재 기사님은 잠시 멈춰 섰어요. 그런데 딸 생각하면 안 힘들어요. 딸이 수달 보면서 웃거든요. 그 웃음 보면 다 잊혀요. 그리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딸한테 보여주는 거라고. 아빠는 이렇게 사는 거라고. 4시쯤 윤태준 의사님이 나타났어요. 출근 전이라고 했습니다. 손에 수질 측정기와 노트를 들고 계셨죠.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매일 측정해요. 수치가 변하면 바로 시청에 알려요. 의사 선생님이 왜 이런 일을요? 환자 보듯이요. 윤태준 의사님은 물가에 쪼그려 앉아 측정기를 담갔습니다. 물도 아프면 치료해야죠. 그리고 이게 제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돼요.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그게 최고의 예방의학이거든요. 디스플레이를 확인했어요. 노트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오늘도 정상이네요. 다행이에요. 매일 기록하세요? 네. 3년째예요. 수달이 온 날부터요. 이 노트가 15번째예요. 윤태준 의사님은 가방에서 그래프를 꺼내 보여줬죠. 보세요. 3년간 수질 변화예요. 거의 일정하죠? 이게 생태계가 안정됐다는 증거예요. 의학적으로도 이건 건강한 신호입니다. 저는 그래프를 봤어요. 선이 거의 평행했습니다. 놀라운 안정성이었죠. 5시쯤 이지훈 양이 왔어요. 학교 가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노트와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숨이 약간 차 있었어요.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103일째예요. 수달 관찰 기록이요. 추운데 왜 매일 와요? 기록해야 해요. 이지훈 양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삼각대에 올려놓고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나중에 이 자료가 연구에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 수달 보면 행복해요. 아침에 이렇게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요. 학교 가기 전에 행복한 걸 보고 가는 거예요. 사진은 안 올리는 거 아니었어요? 네. 안 올려요. 그런데 기록은 해야죠. 나중을 위해서요. 이지훈 양은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날씨, 기온, 수달 출현 시간, 행동 패턴. 다 적어요. 100일 넘게 적다 보니까 패턴이 보여요. 수달도 습관이 있거든요. 저는 그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의무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사명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밥 먹고 숨 쉬듯이요. 6시쯤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하늘이 천천히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그때 수달이 나타났습니다. 어미청이와 새끼개, 천이었죠. 3마리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었어요. 장난치듯 서로 쫓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천이가 물 위로 뛰어올랐어요.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개가 뒤따라 뛰어올랐죠.
어미청이는 바위 위에 앉아 새끼들을 지켜봤어요. 이지훈 양이 속삭였습니다. 천이가 제일 활발해요. 항상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어요. 개는 좀 더 신중하고요. 어미를 닮았나 봐요. 윤태준 의사님이 말했죠. 수질이 좋으니까 물고기가 많아요. 먹이가 풍부한 거죠. 수달 가족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생태계가 순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정성재 기사님이 웃었습니다. 우리 딸도 저렇게 뛰어놀아요. 물이 깨끗하니까 안심이에요. 그리고 딸한테 말해줘요. 아빠가 이 물 지킨다고. 너도 나중에 지켜야 한다고.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들은 수달을 관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달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삶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금빛 햇살이 물 위에 반사됐습니다. 수달 3마리는 바위 위에 올라가 털을 말렸죠. 젖은 털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정성재 기사님이 대답했어요. 언제까지긴요? 평생이죠. 그리고 딸한테 물려줄 거예요. 이지훈 양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나중에 제 아이한테도 물려주고 싶어요. 이 청계천을요. 그리고 수달도요. 그게 제 꿈이에요. 윤태준 의사님이 말했죠. 우리가 지킨 게 아니에요. 수달이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더 나은 사람으로요. 저는 이 일하면서 더 좋은 의사가 됐어요. 환자를 보는 눈이 달라졌거든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 수달이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이기적이던 사람을 이타적으로. 무관심하던 사람을 책임감 있게. 혼자였던 사람을 공동체로. 그게 바로 복원이었습니다. 생태계만 복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함께 복원하는 것. 저는 일어났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성재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뭐가요? 가르쳐 주셔서요. 제가 잊고 있던 걸요. 뭘 잊고 계셨는데요? 사람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기술만 봤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사람을 봤어요. 관계를 봤죠. 그게 답이었네요. 이지훈 양이 말했습니다. 박사님도 이제 우리 친구예요. 같이 지켜요, 청계천. 그리고 세계의 모든 강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같이 지킬게요. 일주일 후, 저는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하지만 바우어 국장이 원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기술 분석 대신 저는 사람을 썼어요. 시스템 평가 대신 관계를 썼습니다. 데이터 대신 감정을 썼죠. 보고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청계천 복원의 성공 요인 기술이 아닌 시민의 마음. 서론에 이렇게 썼어요. 청계천 복원은 공학의 승리가 아니다. 시민의 승리다. 3만 명의 자발적 참여, 그들의 정성과 헌신이 생태계를 살렸다. 이는 복제 불가능하지만 배울 수는 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공법이 아니라 문화다.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10분 후 바우어 국장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게 보고서야? 감상문이지. 바우어 국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에바, 자네 정신이 나갔나?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야. 하지만 국장님,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 과학의 진실은 데이터뿐이야. 감정 따윈 변수로 측정할 수 없어. 국장님,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슈프레강이 실패한 이유를 아십니까? 뭐? 우리는 시민을 배제했어요. 전문가만 투입하고 예산만 쏟아부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 강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관료들의 프로젝트였을 뿐이에요. 사랑? 바우어 국장이 비웃었습니다. 에바, 자네 지금 과학자 맞나? 사랑으로 하천을 복원한다고. 맞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서 더 확신해요. 과학만으론 자연을 살릴 수 없다는 걸요. 사람이 필요해요. 관계가 필요하죠. 정이 필요합니다. 에바, 자네 해고야. 당장 짐 싸. 괜찮아요, 국장님.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저 이미 사표 썼어요. 어제 제출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유럽환경학회에 제출했어요. 독일 주요 언론사에도 보냈죠.
이틀 후 반응이 왔습니다. 독일 최대 일간지 디차이트가 일면에 실었어요. 기술 아닌 시민의 마음이 생태계를 살렸다. 서울 청계천, 유럽이 배워야 할 기적. 프랑스 르몽드도 보도했습니다. 독일 환경공학자, 한국에서 답을 찾다. 공학자가 고백하다. 우리는 사람을 잊었다. 영국 BBC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일주일 만에 유럽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베를린 시장이 저에게 연락했죠. 에바 박사, 우리도 해볼 수 있을까요? 슈프레강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바꿔야 해요. 어떻게요? 시민에게 돌려줘야 해요. 강을요. 정부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강으로 만들어야 해요. 어떻게 시작하죠? 서울 시민들을 초대하세요. 그들이 가르쳐 줄 거예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요. 한 달 후 베를린과 서울 생태 교류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윤복희 여사, 이지윤 양, 장아린 씨가 베를린에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배웅했어요. 윤복희 여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에바, 긴장돼요. 비행기 처음이에요.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할머니 좋아하실 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고마워요. 독일도 수달 오면 좋겠어요. 이지윤 양은 흥분한 얼굴이었어요. 박사님, 베를린 대학 가볼 수 있어요? 생물학과요. 거기 도서관도 보고 싶어요. 물론이죠. 제가 직접 안내할게요. 교수님들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장아린 씨는 차분했습니다. 에바 박사님, 준비 많이 하셨죠? 네. 시민 10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들 청계천 이야기 듣고 싶어 해요. 베를린 공항에서 그들을 맞았을 때 저는 울컥했어요. 윤복희 여사는 공항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춥네요. 서울보다 추워요. 네, 베를린은 더 춥죠. 하지만 사람들 마음은 따뜻할 거예요. 다들 할머니 만나고 싶어 하세요. 슈프레강 복원 현장에 그들을 데려갔어요. 탁한 물, 쓰레기, 무관심. 서울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지윤 양이 말했어요. 여기도 원래 이랬어요. 청계천도요. 3년 전엔 이것보다 더 안 좋았어요. 하지만 변했어요. 어떻게요? 베를린 시민 한 명이 물었습니다. 시작은 한 사람이에요. 이지윤 양은 윤복희 여사를 가리켰어요. 할머니 같은 분이요. 매일 오셔서 지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따라와요. 처음엔 혼자였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5명, 석 달 지나니까 20명.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윤복희 여사는 강가에 앉았어요. 물을 바라봤습니다. 여기도 곧 수달 올 거예요. 언제요? 독일 할머니 한 분이 물었습니다.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면 와요. 자연은 우리 마음을 알아요. 장아린 씨가 설명했어요.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이 강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 마음이 모이면 강이 살아나요. 그날 우리는 슈프레강 주변을 청소했습니다. 처음엔 4명뿐이었어요. 저, 윤복희 여사, 이지윤 양, 장아린 씨. 하지만 다음 날 6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 날 12명. 일주일 후 50명. 독일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베를린 시민 1,500명이 슈프레강 지킴이가 됐습니다. 매일 새벽 누군가 청소했어요. 매주 토요일 수질을 측정했습니다. 매달 첫째 주 모임을 가졌죠. 윤복희 여사는 매일 강가에 앉아 물을 바라봤어요. 어느 날 한 독일 할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앉아도 돼요? 윤복희 여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슈프레강에 야생 비버가 나타났어요.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독일 할머니가 울었어요. 오 마인 갓. 비버. 진짜 비버예요. 윤복희 여사도 울었습니다. 좋아요. 여기도 이제 가족 생겼어요. 둘은 손을 잡았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독일 언론은 열광했죠. 베를린의 기적, 시민이 만들었다. 한국에서 배운 정의 힘, 비버를 돌아오게 했다. 기술 아닌 마음, 40년 만의 귀환. 바우어 국장은 결국 사임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여론이 용납하지 않았어요.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관료.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권력. 예산만 낭비하고 결과는 내지 못한 무능. 그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로 날아갔어요. 청계천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죠. 새벽 익숙한 그 자리에 섰어요. 청계천 다리 위. 윤복희 여사가 같은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에바 왔어요? 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수달도 보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할머니도요.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베를린에 비버 왔어요, 할머니. 알아요. 뉴스 봤어요. 기뻐요. 울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에바 덕분이에요. 에바가 용기 냈어요. 그때 물속에서 수달이 나타났어요. 청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새끼가 4마리였습니다. 할머니, 새끼가 늘었어요. 저는 놀라서 외쳤습니다. 그럼요. 개와 천이가 컸어요. 이제 어른이에요. 윤복희 할머니는 웃었어요. 그래서 동생 낳은 거예요. 가족이 늘었어요. 좋아요. 수달 가족은 물속에서 헤엄쳤습니다. 평화롭고 자유로웠어요. 4마리 새끼가 장난치듯 헤엄쳤습니다. 서로 쫓고 물고기를 잡았죠. 청이가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두려움 없는 눈빛이었어요. 신뢰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청이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물가로 올라왔습니다. 바위 위에 앉았죠. 그리고 저를 계속 쳐다봤어요. 마치 잘 다녀왔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수달이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윤복희 여사가 속삭였죠. 수달이 에바 믿어요. 에바가 착한 사람인 거 알아요. 우리 편이라는 거 알아요. 저는 눈물이 흘렀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자연을 시스템으로만 봤어요. 통제하고 관리하고 평가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자연은 관계였어요. 신뢰였습니다. 사랑이었죠. 장아린 씨가 뒤에서 말했어요. 에바 박사님, 베를린 소식 들었어요. 축하해요. 비버가 돌아왔다면서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배운 거예요. 할머니한테, 여러분한테요. 배운 걸 실천하신 거잖아요. 그게 용기예요. 그리고 그게 변화의 시작이고요. 정성재 기사님이 쓰레기를 주우며 웃었어요. 박사님, 이제 베를린도 우리 친구예요. 같이 지켜요. 지구를요. 강을요. 우리 아이들 미래를요. 이지훈 양이 노트에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제 아이도 박사님 아이랑 친구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강 지키면 좋겠어요. 서울 청계천하고 베를린 슈프레강을요. 전 세계 강을요. 윤태준 의사님이 수질 측정기를 보며 말했죠. 오늘도 완벽해요. 청계천은 건강해요. 그리고 베를린도 곧 건강해질 거예요. 시민이 지키면 강은 살아나요. 저는 그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격한 건 기적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수달을 지킨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마음이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청계천 물빛이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수달 가족은 바위 위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6마리 모두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윤복희 여사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매일 올게요. 베를린 슈프레강이에요. 그래요. 에바도 이제 지킴이에요. 네. 저도 이제 알아요. 지킨다는 게 뭔지요. 윤복희 여사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에바, 고마워요. 우리 이야기 세상에 알려줘서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고마워요.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요.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요. 수달청이가 물속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새끼들이 뒤따랐습니다. 물결이 일었죠. 그리고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됐죠. 베를린에서도, 파리에서도, 런던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청계천이 보여준 것. 그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힘이었어요. 관계의 힘이었습니다. 정의 힘이었죠.
저는 일어나 청계천을 천천히 걸었어요. 출근길 시민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수다를 방해하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들었어요. 물소리, 새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숨소리.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이제 안다. 복원이란 건 자연만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도 함께 살리는 거라는 걸. 저는 베를린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슈프레강을 지킬 거예요. 윤복희 할머니처럼, 정성재 기사님처럼, 이지윤 양처럼, 윤태준 의사님처럼. 평생. 왜냐하면 이제 저도 알게 됐으니까요. 지킨다는 건 사랑하는 거라는 걸. 그리고 사랑은 기적을 만든다는 걸. 하지만 그 기적은 신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마음이 모여서. 매일, 매일의 작은 행동이 쌓여서. 그렇게 세상은 변합니다. 저는 다시 벤치로 돌아왔어요. 윤복희 할머니가 대추차를 따라주셨습니다. 마셔요. 따뜻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우리는 함께 앉아 차를 마셨어요. 물은 계속 흘렀고 수달은 계속 헤엄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지킬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세상을.